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궁금해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포도 껍질을 방치하면 초파리가, 벼룩은 먼지에서,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개구리는 연못가의 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생물들은 무생물로부터 환경만 맞으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곳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생장하여 생물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의 근거로 삼았던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벨기에의 연금술사 얀 바프티스트 판 헬몬트의 쥐 자연 발생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 나달과 땀으로 더러워진 셔츠에 기름과 우유를 적셔서 항아리에 넣어 21일이 지난 결과 쥐가 자연 발생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지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후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 중 하나는 1665년 프란체스코 레디의 생선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병에 각각 생선을 넣고 한쪽 병은 방치하고 한쪽 병은 천으로 덮어서 막았습니다. 그냥 놔둔 병은 날벌레가 꼬이지만 천으로 덮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날벌레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뚜껑으로 막으면 날벌레가 알을 낳지 못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자연 발생설이 부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선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생선 기생충은 이미 생선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므로 뚜껑을 막아도 번식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던 레디는 결국 기생충은 자연 발생한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발생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고깃국을 완전 멸균해서 밀봉했습니다. 그러자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데 꼭 필요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렇게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1861년 한 실험으로 자연 발생설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입니다.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은 이렇습니다. 고깃집을 플라스크에 넣고 플라스크 목 부분을 열 처리하여 S자로 구부립니다. 이후 고깃집을 충분히 끓여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실험은 공기는 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무게가 있는 미생물은 S자로 구부러진 병목 중간에 걸려서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파스테르가 실험한 플라스크는 파스테르 연구소 박물관에 아직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깃 국물은 부패하지 않고 150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물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법칙이고 현재의 과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연 발생설이 정말로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신자연 발생설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입니다. 1924년 구소련의 생화학자인 오파리는 최초의 원시 생물에 필요한 유기물은 무기물로부터 자연 발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연 발생설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자연 발생설을 보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신자연 발생설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오파린의 가설을 근거로 한 밀러의 실험 때문입니다. 밀러는 원시대기가 수소,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의 혼합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 세 종류의 아미노산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실험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밀러가 실험으로 얻은 이 아미노산이 생명체입니까? 생명체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아미노산이 언젠가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노산이 저절로 생명이 되는 것을 실험으로나 관찰로나 증명된 예가 없습니다. 밀러의 실험이 전부입니다.
생명체에 관여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질서정연하게 결합하면 하나의 단백질이 됩니다. 단순하게 질서정연하게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질서입니다. 이 늘어선 아미노산이 3차원 혹은 4차원 입체로 접해야 하나의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10조 년의 시간도 부족하다는 확률 계산이 있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백질이 모여 있으면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손톱을 잘라 오랜 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되나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아미노산이 스스로 정렬하고 접혀서 하나의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스스로 생명체가 된다는 생각은 초기 자연 발생설의 수준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밀러의 실험은 199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생명의 기원 학회에서 생물학자들에 의해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타임지에서는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이론과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와 논문과 과학계의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가졌고 원시대기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밀러의 실험이 생명의 기원을 밝혀준 것처럼 아직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내놓을 수 있는 실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실험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기원을 보여줄 실험은 아직도 없습니다. 기원에 관해서는 과학도 믿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화론의 가설과 이론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반이 믿을만한가요? 그 기반은 우연히 저절로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파스테르가 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의 생명이 우연히 긴 시간 속에서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